자, 다시 사티파타나 숫다 주석서 오며 가며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시간에 고차라라는 말을 배웠어요. 이건 sphere 또는 area란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 명상에 있어서 영역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그 주석서에서 예시가 들어진 부분이 승려가 이제 그 산문 밖을 나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영역이죠. 여기까지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영역이고, 또 어떤 영역이냐 하면은 우리가 삿띠를 두는데 어떤 부분에 둬야 하느냐. 자, 밥 먹을 때부터 꽃들을 청소할 때, 탑을 청소할 때, 또 이 걸음걸음마다 나갈 때, 그리고 신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때때마다가 다 영역인 거죠. 명상을 해야 할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절 산문을 나가서 탁발을 해서 돌아올 때까지가 고찰라이며, 또 정신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그 대상들마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좌선할 때만 그 삿대의 영역인 것이 아니라 꽃들을 청소할 때, 탑을 청소할 때, 또 밖으로 나가서 걸음걸음 떼어낼 때마다,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그리고 또 돌아와서까지 그 삿띠를 유지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삿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 수행자는 자기의 고차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괜히 이 탁발하러 나가가지고 괜히 이 집도 기웃거리고 저 집도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신 거죠. 자기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고 방어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비쿠나 비쿠니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제가자들의 영역은 뭐냐? 이게 주부라면은 그때 그 설거지 하잖아요.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잖아. 물이 나와. 그럼 싱크대에 설거지 하잖아. 그럼 그때는 그 주부의 영역은 바로 이 설거지통이야. 그렇죠? 여기가 영역인 거예요. 그럼 삿띠의 영역은 어디냐? 자, 접시를 닦을 때 물의 흐름, 또 접시가 닦여지는 그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삿띠의 영역이 되겠죠. 삿띠의 고차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자, 내가 회사에 왔어. 그럼 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이 사무실에서 내가 사물을 보고 또 어디 외근을 나가면 외근을 나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영역까지가 자기의 고차라인 거죠. 근데 이 고차라 마지막이 뭐 비루나 소주나 이런 거면 이거 영역을 벗어난 거야, 수행자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죠. 이쪽에 그 삿띠의 고차라는 어디냐.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삿띠의 고차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받을 때 그 서류를 주는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고, 또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 디렉션만 좀 바꾸면은 사실 사무실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 고차라를 즐길 수가 있어요. 즐길 수가 있다는 말이야. 물론 좀 고수가 돼야 되겠지만은, 고수가 되기 전에는 하다못해 전화를 받을 때, 전화 많이 받잖아요.
전화를 받을 때 받고 있음, 말하고 있음, 듣고 있음. 요 정도 고찰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거야. 고찰을 장악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안전하고 내 힘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그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번에 갈 때는 고찰을 잘 지켰어. 갈 때는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올 때 아사띠가 됐어. 이 빨리에서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담마, 아담마 이렇듯이 믿다, 친구, 아밉다, 애니미가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잘한 그것 때문에 갈 때 너무나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다고? 우쭐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뭐가 된 거야? 아사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고찰을 다 자기가 점령을 해야 돼. 놓치지 말고. 그게 승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해요. 자, 여기가 2번이죠. 2번은 뭐냐 하면은 갈 때는 아사띠였어. 그런데 올 때는 사띠가 된 거예요. 자, 갈 때는 아사띠고 올 때는 사띠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침에 위에서 설한 대로 소임을 행하자 업에서 생긴 배고픔의 열기가 업에서 생기지 않은 음식의 영양분을 다 써버리고 업에서 생긴 물질을 섭취하면서부터 몸에서 나는 땀으로 인해 명상 주제의 과정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 주변에 자기가 맡은 소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배가 고프죠. 배고픔이 일어났지만 아직 영양분 섭취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막 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상황 때문에 아사띠가 된 거죠. 아사띠. 그렇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 바로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가사를 수하고 빠르게 탑을 참배하고 소들이 풀을 뜯으러 나가는 시간에 죽을 걸식하러 마을에 들어가 죽을 얻어 공양하는 곳에 가서 마신다. 그가 두세 모금을 들이키면 업에서 생긴 열기가 업에서 생긴 물질을 섭취하지 않고 업에서 생기지 않은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런데 이제 마을에 나가서 죽을 공양받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바가지로 100번이나 물을 끼얹어 목욕한 사람처럼 불의 요소에서 생긴 성가심을 가라앉히고 명상 주제에 마음을 두면서 죽을 마저 다 먹고 바로와 입을 씻는다. 그래서 이 선방수자나 명상자들은 이 움직여서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 막 그 몸에서 열이 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명상 주제가 약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가 죽을 먹으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0번이나 물을 끼얹어 목욕한 사람처럼 나는 이 경전이나 주석서를 보면은 그 예를 드는데 정말 그 실감나는 예를 들어요. 그렇게 형이사학적이고 철학적인 예를 드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이나 물을 끼얹어 목욕한 사람처럼 그건 무슨 소리야. 열이 있었는데 그 열이 다 가라앉아서 쿨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고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가라앉히면서 명상 주제에 마음을 두면서 죽을 마저 다 먹고 바로와 입을 씻는다. 그러니까 배고픔이 해소되면서 그 열기가 사라지고 그때 아사띠가 사띠가 되면서 명상 주제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 죽을 먹던 무엇을 먹던 이 소화를 시키려면은 몸에서도 막 열이 나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명상할 때 뭐 먹는 거를 되게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띠도 둔감해지고 밥 먹고 나서 얼마 동안은 몸에서 열이 나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시간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상황적인 것 때문에 아사띠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빨리 그 물리적 상황을 해소하고 얼른 사띠로 돌아오는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그 열기도 있고 하니까 가만히 그 경행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그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몸이 조금씩 이 쿨링이 일어나요.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밀밀하게 쌀띠를 잡아 나가는 것이죠. 다음에 공양을 마치고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하고는 나머지 장소에서 마저 탁발을 한 뒤 명상 주제에 마음을 둔 채 음식을 먹고 그때부터 먼저 쏜 화살의 화살깃을 따라 다시 화살을 적중시키듯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부터 먼저 쏜 화살에 화살깃을 따라 다시 화살을 적중시키듯. 그럼 여러분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자, 먼저 쏜 화살의 그 깃이 있죠. 그 끝부분에. 근데 그곳을 따라 다음 화살을 쏘는 거야. 그 그림이 딱 그려지죠. 무슨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 필요 없어. 이 그림 하나만 딱 그려주니까 사띠를 그렇게 적중시키면 되겠구나. 명상 주제에. 딱 이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확립된 명상 주제를 들고서 돌아온다. 이것을 일러 갈 때는 명상 주제를 놓쳤지만 돌아올 때는 찾았다고 한다. 자, 어떤 경우는 물을 마실 때는 쌀띠를 놓쳤어. 아사띠였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쌀띠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놓쳤지만 또 나올 때는 쌀띠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법문을 들으면서 마트를 간 거야. 그래서 초근초근히 내가 이 카트를 잡는 것까진 내가 쌀띠를 두고 있었네. 그런데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물건은 쌓이면서 내 쌀띠는 아사띠가 된 거예요. 이 쌀띠가 어디로 갔나.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몰라. 다 정리를 하고 냉장고에 넣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아사띠, 내 쌀띠 어디 갔지? 하고 차 마시면서 마시고 있음 이렇게 아사띠에서 사띠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방방방방 떠요. 내가 쌀띠를 놓쳤어요. 짜증나요. 나는 왜 이럴까요? 막 이렇게 자기를 비난한단 말이야. 그러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더 쌀띠의 과정을 명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먼저 앞서가신 선지식들이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적인 거는 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오징어 게임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게 여러분 세상이 쌌냐로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그런 걸 집어쳐 넣는 거야. 이건 나중에 얘기해. 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경작한다는 말을 써. 말레어에 바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cultivation, 경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경작하잖아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경작하잖아. 이렇게 쟁이를 이렇게 경작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풀이 자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도 컬티베이션,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이렇게 하나하나. 갈 때 놓쳤네. 그럼 오는 길에 다시 땅을 잘 고르는 거야. 그렇게 알고 컬티베이션 한다. 마음을 경작한다. 이 경작하는 땅은 시간과 공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이죠. 쟁기는 뭐예요? 쟁기는 바로 사띠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열려? fruit.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열매. 경작하지 않는 땅에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리고 뭐가 생겨? 거긴 오히려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걸려 넘어지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 확립된 그랬어요. 확립된. 이 사띠 파타나가 나오죠. 그러면 이 사띠는 알아차림이고 파타나라는 말은 establish란 말이 돼요. 이건 뭐야? 확립하다. 또 확고히 하다. 그래서 포사티 파타나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확립해야 할 네 가지 장소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립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내가 마트 갈 때는 사띠가 있었는데 물건을 집어넣는 동안은 사띠가 되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내가 사띠를 회복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에는 물건을 집어서 그 카트에 마차에 넣는 순간에도 하나 정도는 깨어 있어 보자. 2개 정도는 깨어 있어 보자. 이게 여러분이 진짜 열매라는 거야. 열매.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녁에 보면 뭔가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합니다. 근데 그게 24시간 돼봐. 뭐 24시간까지는 안 가도 깨어있는 동안만 이래 된다면 정말 내가 주인이 된 그런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립된 명상 주제란 말이 나왔어요. 자, 됐죠? 자, 죽을 마시고 위파사나를 시작하여 부처님 교법에서 아라한과를 얻은 이런 비구니들은 수로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스리랑카에만도 매 마을마다 공양하는 곳에 자리하고 앉아서 죽을 마시고 아라한과를 얻은 비쿠니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런데 여기 왜 죽이 나오느냐 하면은 참 놀라운 일이 이 스리랑카 그 명상센터 가면은 4시 반에 죽을 줘요. 그루얼이라 그래가지고 죽 같은 걸 주는데 그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좀 누룽지 같은 거야. 누룽지 같은 건데 거기에다 초록 무슨 약초 같은 걸 넣어요. 그래가지고 누룽지보다 약간 좀 가득 달았고 죽보다는 좀 걸쭉한 거야. 근데 거기에 약초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차 안 마시고 12시 넘어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속이 허하잖아요. 그럼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예불 끝나고 나서 이 죽이 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가 그 우기에는 정말 하늘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와요. 그런데도 이 신도들이 단 하루도 그 공양을 놓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너무나 비가 와서 내가 오늘은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보면은 그 비를 뚫고 이 신도들이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 하루도 내 생각에는 그래. 1년 365일 단 하루도 그게 빠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 불교가 생긴 이래로. 그러니까 참 신도들이 공덕을 엄청 짓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6시 반쯤에 이제 아침 공양이 오죠.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먹는 그 죽. 그러니까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아라한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프고 속이 쓰려가지고 명상 주제를 놓칠 정도야. 아침에 그 마당 다 쓸고 탑전 쓸고 이러고 나서 왜냐면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죽 한 공기를 먹고 100번의 목욕을 찬물로 부어서 목욕을 한 것처럼 그 열기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띠가 싹 돌아온 거야. 그러면 그래갖고 그 수행자가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수행자에게 그 죽을 공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자라는 수행자들의 그 승가를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은 그게 즉시 그 팔자를 바꿀 정도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부처님의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중생을 위한 거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음식을 드시면은 그게 즉시 모든 중생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만 그것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니까 그 공덕이 전부 그 사람에게 열매로, 프루트로, 공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코살라 말리카는 부처님께 점심 한번 대접한 공덕으로 즉시 왕비가 됐잖아요. 말리카가 뭐야? 꽃집 아가씨거든? 근데 꽃집 아가씨가 부처님께 점심 공양 한번 올린 공덕으로 그 즉시 왕비로 발탁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도덕적인 은유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 과학을 말하는 거죠. 우주 과학인 거예요. 그 대상이 넓고 깊고 광활할수록 거기다 바친 것은 넓고 깊고 광활하게 그 보시자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전. 그럼 어떻게 돼? 그 죽을 바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은 뭐예요? 자기네들도 그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당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